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원칙이 명확해야 되고 투자의 방법론 자체가 단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고 투자를 하셔야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무언가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과도하게 물량을 넣는다거나 혹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에 입각을 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시장이 지금 정배열로 잡혀 있는가 아니면 역배열로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먼저 추세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정배열이 잡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배열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이평이 위쪽에 있고 단기 이평, 지금 5일선만이 21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세는 우하향, 역배열 추세로 잡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상방에 있는 저항 라인의 에너지가 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배열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지지 라인의 에너지가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위쪽에 있는 이 저항 라인, 200일선 저항 라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떨어진다,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배열 구간에서는 지지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도 지지라인 인근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은 그 위치가 아니죠. 역배열로 떨어진 상황에서 V자로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양적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리 이슈라던가 관세 이슈 등으로 시장 불안성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대로 양적 완화 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침체 이슈와 함께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시장은 지금 역배열로 잡혀 있고 위쪽으로 저항 라인을 도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았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 제목이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올라선 순간부터 200일선 이격도가 벌어진 이 구간까지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제가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를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 중에 하나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일주일 가까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중간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간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저항 라인의 영향이 조금씩 발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는 하방으로 떨어지는 에너지에 또다시 물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상승 여력을 살펴본다면 이 위치 자체에서 원지수 기준으로 3% 정도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매물들이 출하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지수 기준 3%라는 거는 우리가 전 재산을 넣기에는 기대 수익률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20-30% 같은 이러한 우상향 추세가 잡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 오른다 내린다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우하향 가능성이 있는 상황, 역배열에서 단기 추세가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상황이고 200일선이 위치가 있는 곳까지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위치 자체를 중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씩 저항 라인의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는 포지션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에요. 지금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일주일 가까이 상승을 만들었고, 그런데 위치 자체가 좀 더 높은 위치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 출하가 발생할 수 있는, 위쪽에 있는 매물대들이 실현이 될 수 있는 포지셔닝에 도달을 했고, 기대 수익률로 보게 된다면 현 위치에서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2% 정도의 구간이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2%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재산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변곡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뚫고 V자로 계속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투자가 들어갔다면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줄여주면서 움직이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주봉 추세로 보더라도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20주선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200일선의 위치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주봉으로도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 떨어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막고 다시 하방을 향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정배열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이 처해 있는 잡혀 있는 이 포지셔닝 자체가 결국에는 20주선이 5주선보다 위쪽에 있는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매물대들이 함께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근에서는 대비를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저항 라인과 이격도가 많이 멀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가 매수라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도 확산하던 흐름이 수렴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이나 S&P 500과 동일한 포지셔닝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스닥이나 S&P 500이 어느 정도 200일선 저항에 도달을 했다고 해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면 반도체 섹터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지수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큰 지수를 더 팔로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섹터 역시도 동일하게 투자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즉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서 반도체 많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덜 올라가더라도 결국 나스닥이 저항을 맞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섹터 역시도 위쪽까지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이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투자 방향성을 가져주시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선물 수치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저항 라인에는 이미 도달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도 도달을 하고 꺾이기 시작한다면 결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가치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200일선 라인 쪽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하게 전체적인 지수 기준으로 돌파가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평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한번 추세 진행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다음 추세 타이밍 한 번 더 파동을 만들고 딛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코인 같은 경우예요. 보시는 것처럼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잡코인들은 저는 신경은 쓰지 않지만 전체적인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 정배열 추세를 회복을 했습니다. 일간으로도 정배열이 잡혀 있고 주봉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20주선까지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지수보다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좀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권 자체가 이 코인 자체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펌핑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적인 이유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식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투자하는 종목들 혹시 정배열을 회복을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도 좀 살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저항 라인에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CEO 이슈를 가지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를 자르면 올라간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그때는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
우상향, 장기적인 뷰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보시면서 저항 라인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하나의 1차 추세로 쭉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추세 진행이 강하게 나왔던 상황인데, 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전고 라인이라는 높은 위치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재투자 기회를 기다려 주시는 게 길게 보았을 때 좀 더 낮은 평단에서 진입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들이나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적극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기보다는 단순하게 전체적인 지수는 역배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장기평 위쪽으로 지금 역배열 반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저항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정배열 같은 이러한 포인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